네, 반갑습니다.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.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 한국 증시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입니다. 일단 9월에 어떤 기업의 비중이 더 늘어났고 어떤 기업의 비중이 좀 줄었는지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떤 기업의 비중이 좀 더 쏠렸고 이 기업에 집중하고 있구나. 저 기업의 비중이 좀 빠졌고 이 기업은 조금 매도를 했구나.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. 그다음에 9월에서 그러면은 그 비중에 따라서 어디에 좀 힘을 주고 있구나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댓글로 너무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요. 앞으로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, 그다음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저희 감사한 마음에 우주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, 전기차 자율주행,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이 자료집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방금 전에 어느 기업의 비중이 좀 더 쏠렸고 어느 기업의 비중이 조금 빠졌는지를 확인해 본다고 했어요. 근데 그걸 보려면은 저희는 ETF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ETF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펀드처럼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펀드에 합쳐져 있는 거고 그 펀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펀드를 사고 팔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업종을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ETF를 투자를 하죠. 근데 그 ETF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중이 바뀝니다. 그 중요한 기업의 비중이 더 들어가고요. 또는 필요 없는 기업의 비중이 좀 더 바뀌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어느 증권사에 따라서 또 이 비중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주요 업종들 한번 ETF를 열어보고 비중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. 일단 제일 첫 번째입니다. 타임 포트폴리오 이 K바이오 액티브라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액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바이오에 좀 적극적으로, 그러니까 안전하게가 아니라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펀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주요 이 상품군, 정확히 말하면 종목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종목군이 1개월 전이랑 그 다음에 지금이랑 이제 비중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목 비중 순서대로 어떤 기업이 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 밑에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, 이 비중도 다 열려 있죠.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옆에 써 있죠. 증감, 그러니까 비중의 증감입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임팩트 있게 비중이 바뀐 게 있는데, 일단 ABL 바이오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습니다. 그래서 10%로 비중이 4%가 늘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트리온이 2등에 있었는데 ABL 바이오로 2등이 바뀌었죠. 그래서 2등이 지금 비중이 10%인데 1등도 보시면은 원래 20%였던 알테오젠이 13%로 한 마이너스 한 7% 정도 비중이 빠졌습니다.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매도를 했구나. 이거 알테오젠보다는 ABL 바이오에 조금 더 힘을 더 주고 있네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,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는 듯하고요. 오히려 셀트리온의 힘을 더 뺐죠. 셀트리온이 2등이었습니다. 그래서 비중의 11% 정도. 그러니까 지금의 ABL 바이오 자리에 셀트리온이 있었는데 그 셀트리온의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죠. 그래서 셀트리온의 힘을 많이 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, 아마 제 생각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중을 줄인 거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이 진행되지 않습니까? 그 관련해서 아마 인적 분할 한 다음에 비중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. D&D 파마텍이나 유한양행 이쪽은 좀 비슷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얘가 비중이 추가됐는지 아니면 얘가 기업 가치가 올라서 비중이 늘어난 건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. 일단 알테오젠이랑 이제 ABI 바이오 이 두 가지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은 알테오젠입니다. 알테오젠이 한 달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, 그러니까 7월 초나 이 구간으로 봤을 때 사실 비중이 크게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지금 구간에서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거나 엄청나게 움직이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7월 내내 비중과 이 저점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온 흐름이랑 현재의 지지부진한 흐름이랑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제가 영향이 있어봤자 한 3% 마이너스 한 4%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
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급락이 좀 나왔어야 영향이 있는 건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지금 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나왔냐. 근데 사실 반토막이 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. 많이 떨어져 봤자 뭐 지금 한 뭐 10% 정도 빠졌는데 뭐 그 정도에서 비중이 절반으로 줄 리는 없을 거고 셀트리온은 매도를 한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반면에 ABL 바이오가 뭐 엄청나게 올랐냐? 뭐 사실 7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주가 흐름은 크게 막 엄청나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타임 포트폴리오 액티브에서 봤을 때는 지금 힘을 어디다 주고 있다? 지금 보니까 ABL 바이오에 힘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지를 하고 알테오젠은 여전히 1등이지만 그래도 힘을 좀 뺐고 셀트리온은 힘을 좀 많이 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얘네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다른 기업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로 타이거는 누구 거죠? 네, 미래에셋 벤처 투자 거죠. 이 미래에셋 거고요.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이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상장 기업이고요. 미래에셋 증권입니다. 그래서 바이오 탑 10입니다. 얘네들 액티브는 아니고 탑 10 우리가 어떤 기업의 10개를 뽑아서 ETF를 만들까 해서 만든 건데 얘네들도 변화가 있어요.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 전입니다. 이 전 비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최근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바뀐 것 같지만 비중이 좀 바뀌었어요. 순서 조금 바뀌었고요. 보시면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? 누가 봐도 셀트리온 자리랑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랑 바뀌었죠. 원래는 삼바가 2등이었는데 삼바가 조금 떨어졌고 셀트리온은 올라갔습니다. 근데 비중을 확인해 보면은 사실 거의 뭐 큰 변화가 없어요. 그냥 비슷비슷한데 이제 그냥 순서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알테오젠의 비중이 조금 29%에서 28%로 뭐 줄었다라는 거. 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뭐 큰 비중 변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타이거 바이오 탑 10은 그냥 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얘네들도 1등에 누가 들어가죠? 알테오젠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, 유한양행 이게 거의 메인이고요. 그 밑에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. 리가캠바이오를 넣든 한미약품을 넣든 휴재를 넣든 비중이 사실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메인 비중은 다 이 기업들 중심으로 간다. 얘네가 주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삼성자산운용의 이 로봇 액티브입니다. 최근에 로봇이 좀 핫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로봇 액티브 ETF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종목이 쏠려 있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삼성자산운용에서 이 로봇 액티브를 투자를 할 때 다른 기업이랑 좀 비교하면 좋잖아요. 방금 전에 바이오를 타임 포트폴리오랑 그 다음에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비교를 한 것처럼 근데 이 코덱스는 비교를 할 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로봇 액티브 하나만 가지고 왔고 종목의 변화만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래 한 달 전입니다. 네이버가 1등이었어요. 그러니까 네이버를 해외에서도 로봇 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카카오, 로보티즈, 레인보우 로보틱스, KT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비중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방금 전에 본 바이오처럼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.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의 비중이 막 20%씩 15%씩 들어가잖아요.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좀 골고루 들어가는 편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좀 금방금방 바뀔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로보티즈가 7.8%에서 8%로 올라왔죠.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영향도 있습니다. 최근에 로보티즈의 주가가 좀 크게 올랐죠. 그래서 비중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. 그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좀 늘었는데 얘는 주가가 늘어서가 아니죠. 카카오에 대한 지분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이 좀 줄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한 10% 정도 비중이 줄었거든요. 그럼 네이버에 대한 주가를 본다고 했을 때 주가가 빠져서 준 건지 아니면은 매도를 한 건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7월 대비해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?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기업의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주가가 빠져서 비중이 떨어진 거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7월 대비해서 주가가 그래도 조금 올랐죠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로보티즈도 아마 지금 상황에서 7월보다 비중을 더 태운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로봇에서는 이 순서가 상위에서 바뀐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주가에 큰
이 매도나 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등락 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비중이 좀 달라졌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보시면 5.8에서 7.2까지 올라갔죠. KT가 매도가 나간 게 아니라 KT 비중은 비슷해요.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삼성전자도 비슷하고 그 밑에는 비슷비슷합니다.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네. 이게 좀 특징적이다. 여기에 좀 힘을 더 실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래서 이 위의 순서대로 우리가 로봇을 본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고 SPG 이런 기업들도 보겠지만 이 삼성이 택한 로봇에서 좀 액티브하다 하는 기업들은 얘네들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삼성 자산운용에서는 로봇 기업으로 편입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인했고요.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은 이 밸류업이라든가 대한민국 시장 자체 액티브 펀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타운 포트폴리오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입니다. 액티브가 들어간다는 거는 항상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어보면은 이 지금 삼성전자 있고요. 근데 2등이 바뀌었죠. 한 달 전입니다. 한 달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SK 하이닉스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1, 2등이 바뀐 거는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늘었다가 아니라 얘는 제가 봤을 땐 주가가 오른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도가 나간 것 같아요. 2%씩 빠지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근데 2% 빠진 이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도 물량이 나간 게 아닌가. 나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에 이 전쟁이 좀 끝나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가 성장이 좀 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부 매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. 보시면 신한지주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4.3에서 그 전이 얼마였어요? 6.58이었죠. 그래서 6.58이 지금 4.3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얘가 내려오니까 KB금융이 그냥 치고 올라온 겁니다.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만 매도가 나간 거예요. 신한지주만 매도가 나간 거고 KB금융은 비중이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되는 거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비중이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. 지금 3%에서 4%까지 올라오려면 주가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% 30%가 올라야 되거든요. 근데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20% 30%가 올랐냐? 또 이것도 봐야 됩니다. 현대모비스고요. 주가가 30%가 전혀 오르지 않았죠. 7월 대비해서 많이 올라봐야 내가 봤을 때는 한 5%에서 진짜 많이 오른다 해도 한 저점 대비해도 한 10%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저 정도 늘었다라는 거는 매수가 늘었다는 거죠. 그래서 밸류업으로 좀 완성차 쪽 그리고 이제 로봇으로 최근에 편입될까 말까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비중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매도는 신한지주가 나갔고요. 매수는 현대모비스가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나머지는 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되는 거는 현대차 비중이 늘었습니다. 현대차 비중이 원래 얼마였냐면 3.57이었잖아요. 근데 3.62로 또 늘었어요. 그래서 현대, 기아, 현대모비스까지 지금 보면은 얘가 순서가 확 올라왔죠. 그래서 완성차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. 비중이 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도고 신한지주는 매도니까. 그래서 완성차를 좋게 보는 건가? 역시나 반도체를 좋게 보는 건가?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앞으로 성장을 어느 쪽으로 힘을 실을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른 ETF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제 코덱스 코리아 혁신성장 ETF 이 액티브입니다. 역시나 공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삼성자산운용입니다. 그래서 한 달 전이랑 오늘이랑 비교를 해보면 1등부터가 바뀌었죠. 여기 보시면 효성중공업이 아예 안 보입니다. 전략 매도를 때린 거거나 아니면 비중이 3% 밑으로 내려갔거나 밑에 있겠죠. 자, 다 열어보진 않아서 사실 이 밑에 있는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코리아 혁신성장 ETF의 액티브에서 효성중공업은 더 이상 그렇게 큰 비중이 필요 없겠구나라고 판매를 한 것 같아요. 그 위에 누가 올라왔죠? 이 밑에 6.8%의 비중을 차지하던 현대차가 치고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완성차 쪽에 액티브 쪽에 좀 힘을 많이 실어주네. 방금 전에 타임 포트폴리오도 현대모비스가 올라왔죠. 여기는 현대차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요. 그 다음 맨 밑에 있던 기업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.
여기는 아예 삼성전자가 없었죠. 근데 여기 삼성전자가 올라왔고 SK하이닉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역시나 방향이 비슷해요. 완성차랑 반도체를 좋게 보는구나. 그 밑에 바로 기아가 있죠. 기아 어디 있었습니까? 여기 있었어요. 5.6%였는데 기아도 비중이 7.6%로 올라왔습니다. 근데 기아랑 현대차 주가가 많이 올랐냐? 기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대비해서 주가 올라봐야 5% 올랐고요. 현대차도 지금부터 많이 올라봐야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비중 추가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완성차랑 바이오 쪽을 좀 바이오랜다. 이 완성차랑 반도체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비중이 바뀌었다.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비중 변화가 꽤 컸죠. 하나가 없어졌고 완전 1, 2, 3, 4등이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근데 네이버는 이제 비중이 거의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얘는 이 정도가 빠진 게 비중은 그대로인데 이제 이 주가가 빠져서 제가 봤을 때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, 셀트리온도 그대로고 현대모비스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뭐 변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나머지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빠졌죠. 그래서 2차 전지를 포스코홀딩스에서 여기에 없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A로 교체했다.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심보다 반도체랑 완성차 쪽을 좀 액티브로 보는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추가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입니다. 실제로 반도체를 뭘 좋게 볼까? 그래서 삼성자산운용의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. 한 달 전이죠, 역시나.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사실 이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중이 2배씩 늘었어요. SK하이닉스가 36.9%, 코덱스 반도체가 29%, 삼성전자가 20% 해가지고 다 2배씩 늘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순서는 그대로고, 일단 우리가 여기서 비중을 보기보다는 메인으로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1등, 그 다음에 코덱스 반도체 그냥 이 전체적인 흐름을 2등 보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로 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이 밑에는 이제 리노공업, 한미반도체, DB하이텍, 한미반도체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개가 그 뒤따르는 기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은 이제 1등이 SK하이닉스, 2등을 삼성전자로, 삼성자산운용은 사실 팔이 안으로 굽을만 하잖아요. 삼성이니까. 근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가 있다. 그래서 일단 반도체는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좀 굳건하게 보는 편이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 열어보면은 타이거, 미래에셋 투자, 코리아 테크 액티브입니다. 이것도 이제 미래에셋에서 만든 반도체 ETF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1등부터 또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변화가 여기랑 여기랑 변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건데 원래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5%,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9%, SK하이닉스가 8%, 이오테크닉스 7%, 방금 전에 봤던 ETF랑 좀 다르죠. ISC, 대덕전자, SNS텍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위로 한번 열어보면은 보면 삼성전자 비중이 좀 줄었어요. 15%에서 12.6%로 줄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9.5에서 9.9, 뭐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요. SK하이닉스는 8.2에서 지금 8.58, 이것도 비슷한 것 같고, SNS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5.8에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? 지금 8.3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니까 SNS텍의 비중이 좀 크게 늘었다. 다른 애들은 비중에 변화가 없거나 조금 줄거나 그랬는데 오히려 SNS텍에 대한 비중이 크게 늘었구나. 근데 원래 비중이 얼마였죠? 원래 비중이 SNS텍이 5.8%였습니다. 근데 5.8이 8%까지 올라오려면 얼마 올라가야 돼요? 최소 50% 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주가가 50%가 한 달 만에 올라갔으면 가능한 일입니다. 근데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주가 얼마 올라갔죠? 주가가 한 16% 올라갔으면 이거는 비중 추가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미래에셋은 이번에 비중을 SNS텍에 추가를 했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. 근데 코리아 테크 액티브인데 ABL 바이오가 들어가 있네요. 이거는 사실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뭐 들어가 있구나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ISC가 6.7에서 4.85로 비중이 내려갔다. 그래서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SNS텍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구나, 이게 좀 많이 늘었네 확인해 보는 거고, 이 순서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비중이 조금 빠졌다,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인이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덱스, 친환경, 조선, 해운 액티브입니다.
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이제 조선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ETF를 보시면은 이게 한 달 전입니다. 맨 위에 누가 있죠? 현대마린엔진, 하나오션, 현대중공업, 현대미포. 최근에 핫한 친구들 다 모여 있죠. 하나엔진, 삼성중공업, 한국조선해양. 근데 사실 뻔해요. 이 기업들은 사실 순서를 정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죠. 1등이 한국조선해양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던 한국조선해양이 비중이 추가된 겁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주가가 올라서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비중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현대마린엔진이 내려갔죠. 근데 이것도 얘기한 대로 주가가 내려서가 아니라 그냥 매도를 한 것 같아요. 얘를 좀 매도를 하고 얘를 좀 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얘의 비중이 늘어났고요.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8.58이고요.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비중이 조금 늘어났고 하나엔진 얘는 제가 봤을 땐 똑같고 현대중공업도 똑같아요. 하나오션이 제가 봤을 때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매도를 하고 이거 매도를 하고 이게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밑에서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동성와인텍의 비중이 갑자기 좀 늘었죠. 그래서 동성와인텍 쪽에 좀 힘을 실기 시작했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카보는 비슷한 수준.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좀 늘긴 했지만 동성와인텍이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친환경 조선, 해운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당연히 이 두 개에서 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현대미포가 쭉 떨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빠졌다기보다는 비중이 떨어졌죠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자산운용도 얘네 둘이 합병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.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누가 봐도 얘랑 합병할 것 같은 포트폴리오는 아니죠. 1등을 먼저 집중하고 나머지에 좀 힘을 실는 느낌이었는데 이 두 개의 힘을 못 실은 거는 ETF가 살짝 아쉬웠다. 그래서 우리도 이걸 몰랐지만 얘네들도 모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 ETF 변경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.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바이오에서 모두가 알테오젠, 삼성바이오로직스, 리가켄바이오, 유한양행을 메인으로 보고 나머지는 취향입니다. 뭐 비만이라든가 보톡스라든가 등등으로 뭐 필러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갔고요. 그래서 이 기업들을 메인으로 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로봇은 상승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가 메인에서 로보티즈 메인으로 바뀌었는데 네이버 비중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가 나가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. 사실 네이버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ETF가 네이버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. 이 비중을 유지 중이고 오히려 홀딩 중이에요. 그래서 네이버를 좀 긍정적으로 빠지더라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혁신성장 ETF에서는 완성차 비중이 늘었어요. 이게 좀 특출납니다. 아까 현대차, 기아차, 현대모비스 비중이 늘었고요. 반도체 ETF에서는 삼성전자 DI 비중이 좀 줄고 SNS텍 비중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SNS텍의 비중이 약간 50%좀 늘었잖아요. 이게 조금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조금 줄었어요. 그렇더라도 1등은 SK하이닉스, 2등은 삼성전자,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비중 좀 늘어나는 게 SNS텍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선 쪽은 HD 한국조선해양이 메인으로 올라오고 현대미포는 오히려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. 그들도 인수합병을 한다라고 판단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비중이 크지 않았던 게 확인이 됐다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메인 기업들은 정해졌고 생각보다 완성차를 좋게 본다. 완성차가 저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ETF상 비중이 완성차 쪽이 많이 올라왔고 반도체 네이버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.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티브 ETF 같은 거를 열어보면은 비중이 어디가 바뀌었고 어디로 힘을 좀 실기 시작했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. 사실 연기금이 투자를 잘하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하는데 어디로 투자하는지 모르잖아요. 아예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ETF 비중이 바뀌는 걸 보면은 기관들이 어떤 쪽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좀 방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완성차랑 반도체는 여전히 좋게 보고 네이버도 여전히 좋게 봐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가 됐고요. 이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랑 그 다음에 우주항공, 전기차, 자율주행, 시장 전망,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? 또는
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%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% 무료 어플이고요.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.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. 구글 플레이,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.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,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?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. 입력할 필요도 없고 쓸 데도 없습니다.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이라 믿으셔도 되고요.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 저희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어플에서 알림을 쏩니다. 그러면 알림 받으시겠어요? 뭐 승인, 허용 물어보면은 이것만 허용하시면 됩니다.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앱스토어, 구글 플레이,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?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. 그래서 100%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.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.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.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,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, 전기차, 자율주행,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?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, 우주항공, AI 반도체, 로봇 자율주행,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꼭 무료로 받아가셔라. 믿져야 본전이니까 말씀드리고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29일, 28일, 27일, 26일, 25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.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.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저희가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%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.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. 우리 구독자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영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요.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